발바닥 파스 한 장의 기적.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새로운 비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통증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회복 여정을 동행해온 한의학 박사 김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한의원 문턱 너머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 방법을 알게 되시면 더는 값비싼 한약이나 침치료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생기고 심지어 수술이나 복잡한 시술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만큼은 실로 놀랍습니다. 파스 붙이는 위치, 딱 한 군데만 바꾸었을 뿐인데 수년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진 분들을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사실 저 역시 처음 이 원리를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설마 발바닥에 파스 붙인다고 허리 통증이 낫겠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밤잠 설치며 고통스러워하시던 분들이 이 작은 실천 하나로 다시금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지혜를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파스,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자리에 붙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통증의 정도는 물론 수면의 질, 나아가 삶 전체의 만족감까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라는 전환점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 통증은 아픈 곳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시작될까요? 통증을 멈추려면 아픈 부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이 시작된 근원, 즉 시작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원장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었는데 왜 하필 엉뚱하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라는 겁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치료 현장에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결국 결과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어김없이 막혀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의 정체라고 말합니다. 신경과 혈액, 그리고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노폐물과 어혈,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통증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흐름의 첫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발은 제2의 심장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대 서양 의학에서도 족부 반사구나 말초신경의 분포를 통해 발바닥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고 오장육부는 물론 관절과 근육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경락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만큼 우리 몸속 노폐물과 젖산 등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분 중에 수원에 사시는 75세 박영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넘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하루도 진통제를 손에서 놓을 수 없으셨고 수원 화성 성곽길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릴 정도였죠. 무릎에 좋다는 파스는 다 붙여보시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조심스레 제안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박영애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지만 워낙 간절하셨기에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수술해야겠지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용천혈과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기 전에는 꼭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의 얼굴이 전에 없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이 훨씬 수월해요. 예전엔 눈을 떠도 일어나는 게 겁부터 났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변화는 조금씩 더 커졌고 3주가 지나자 진통제를 끊고 동네 팔달산 산책까지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통증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통증이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해답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 발바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픈 부위에만 파스를 붙이는 건 결과에만 대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되살리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발에서부터 다시 열어야 합니다. 통증 부위별 정확한 파스 부착 위치, 발바닥에 숨겨진 지도. 통증이 있는 부위마다 발바닥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마치 발바닥 반사구처럼 어느 지점에 파스를 붙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한 저의 임상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결과입니다. 같은 무릎 통증이라도 어떤 분은 단 며칠 만에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2주가 지나도 별다른 호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차이는 바로 붙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경우 발바닥 중앙보다 약간 발가락 쪽으로 올라간 자리, 바로 용천혈을 먼저 자극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그 지점이지요. 이 부위는 한의학적으로 신장과 방광경락과 연결되며 우리 몸의 원기를 북돋우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 배출을 촉진하여 전신의 기혈순환을 다시 움직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신다면 발뒤꿈치 한가운데를 주목해보세요. 이곳은 좌골신경과 관련된 중요한 반사구로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찌릿하거나 당기는 통증을 가진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목이 자주 결리시나요? 특히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 두툼한 부위를 자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간과 폐, 심장과 관련된 경락의 흐름에 영향을 주며 상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58세 최지훈 부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위 50견이라 불리는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머리를 감는 일조차 힘드셨고 밤에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좋다는 한약도 여러 제 드셔보셨지만 차도가 없었죠. 그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부장님, 이번엔 어깨가 아니라 발 앞쪽을 먼저 다스려 보시지요. 의아해 하시면서도 제 조언을 따라주셨고 엄지발가락 아래 부위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기뻐하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통증이 한쪽에 있을 땐 반대쪽 발에 붙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왼쪽 발에, 왼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발에 붙이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교차하여 작용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증이 양쪽에 있거나 어느 한쪽이 불분명하다면 양쪽 모두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2세 이수민 어머님은 오른쪽 무릎이 아프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왼쪽 발 용천혈에 파스를 꾸준히 붙이시고 2주쯤 지나자 태종대 공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몸은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실제 사례, 파스 위치 하나로 달라진 삶의 풍경들. 붙이는 자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마치 마법처럼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의 밝아진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전주에서 오신 70세 강은주 여사님은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얼굴은 애써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12년 넘게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며 집 앞 계단 앞에만 서면 숨부터 고르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진통제를 아침 저녁으로 달고 살아요. 매일같이 무릎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지만 이젠 약을 먹어도 아픈 건 그대로예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 말씀이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강 여사님께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용천혈과 발뒤꿈치 중앙에 매일 자기 전 파스를 붙이고 물은 하루 8잔 이상, 생수나 따뜻한 보리차, 마실 것, 그리고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 국민체조 동작 중 쉬운 것들이나 가벼운 기지개 켜기를 함께 병행하자고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1, 2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정말로 닷새가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아침,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는데 자신도 모르게 무릎에 손을 대지 않고도 벌떡 일어나셨다고 해요. 늘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2주 뒤 진료실에 오신 강 여사님은 휴대폰 영상을 보여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전주 한옥마을 계단을 손잡이 없이 내려온 거, 이게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다음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시는 63세 윤태현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하신 윤 과장님은 고질적인 목과 어깨 통증, 소위 거북목 증후군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여서 매일 아침이 고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있고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싫으셨다는데요. 그분께는 엄지발가락 아래와 발등 윗부분, 태충혈 부근에 파스를 붙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장님, 숙면을 취하게 되면 통증도 함께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몸의 기혈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윤 과장님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아침이 제일 힘들었는데 요즘은 새벽 6시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어깨도 훨씬 가뿐하고 밤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삶의 건강한 흐름이 다시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시는 82세 오복래 할머님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통증이 심하셨고 한꺼번에 파스를 대여섯 장씩 붙이고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100일 잔칫날,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 홀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도 저릿했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발 전체 순환을 돕는 파스 요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발 앞쪽과 뒤꿈치를 번갈아가며 붙이고 따뜻한 물에 쑥을 풀어 족욕을 꾸준히 하시면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3주 뒤, 오 할머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우리 강아지, 손주 애칭랑 곤지곤지 잼잼 놀이도 해요. 손가락 아픈 게 덜하니까 예전처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시 삶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그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파스 붙이는 위치 하나를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언제부터 반응할까요? 회복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며칠이나 하면 효과가 있나요?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르신, 통증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회복에도 그만큼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신 분이 대구에 사시는 66세 황지숙 씨였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고 용하다는 병원도 수차례 다녀보셨지만 더는 나아질 거라는 기대조차 없으셨죠. 처음엔 역시나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발바닥에 파스 조각이 붙인다고 나아질까요? 그런데도 제 설명을 차분히 들으신 뒤 조용히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9시 용천혈과 뒤꿈치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드셨고 하루 8잔 이상의 물 섭취와 아침 기지개 켜기도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 선생님, 지금은 몸에 막혔던 순환이 다시 정비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명현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좋은 치유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피로감은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정확히 4일째 되는 날 아침, 황지숙 씨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정말 꿀잠을 잤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면의 질 변화는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신호입니다. 6일째에는 허리를 짚지 않고 혼자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열흘이 지나면서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진통제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자연스럽게 끊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광주에 사시는 70세 문경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 2주 동안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15일째 되던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어라, 오늘따라 무릎이 예전보다 덜 뻣뻣하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바로 회복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라고 드라마틱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고 밤에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고 앉았다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이런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리듬 전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복은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시간, 충분한 수분 섭취, 질 좋은 수면, 그리고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 이 모든 것을 준비된 기다림으로 일관되게 이어가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정성에 반응합니다.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삶은 다시 천천히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5가지 실천법. 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같은 파스를 써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옆집 영희 엄마는 그거 붙이고 좋아졌다는데 왜 저는 그대로일까요? 같은 자리, 같은 파스를 붙였는데 왜 저한테는 효과가 더딘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파스의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품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파스를 붙여도 그 앞뒤의 관리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 분이 일산에 사시는 70세 송미경 주부님이셨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2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이었죠. 발바닥 파스 요법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는 했지만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없으셨고, 심지어 자기 전에 발을 씻지도 않고 그냥 파스만 붙이셨던 거죠. 그제야 저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파스는 그냥 붙이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우리 몸이 그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내는구나.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파스 붙이기 전 따뜻한 족욕은 필수입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간 족욕을 해보세요. 이때 천일염이나 쑥 한 줌을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족욕은 발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유효 성분의 흡수가 훨씬 잘 이루어지죠. 송미경 주부님은 이 족욕 하나만 추가했는데도 파스 붙일 때부터 발바닥이 후끈후끈 따뜻한 느낌이 들고 다음날 목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신기해하셨습니다. 파스는 꼭 잠들기 직전에 붙이세요.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대에 파스를 붙이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며 잠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아침엔 꼭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잠자리에서 막 일어났을 때 누운 채로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반대쪽도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엔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을 더하면 밤새 막혔을지도 모르는 혈류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상열 씨는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이젠 스트레칭 덕분인지 몸이 먼저 상쾌하게 반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벼운 기지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약입니다. 파스는 우리 몸에 일종의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극으로 인해 생성된 노폐물은 물 없이는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파스를 붙이기 전과 떼어낸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반드시 챙겨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반응하더라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항염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 마늘, 강황, 카레의 주성분,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등은 회복을 돕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설탕, 튀긴 음식은 염증을 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선아 씨는 육류 섭취를 줄이고 매일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파스를 사용하셨는데 몸이 한결 가볍고 덜 붓는 느낌이에요.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붙였다는 동작 하나가 아니라 그 자극을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느냐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실천의 깊이가 달라지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흔히 빠지는 실수와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이것만은 피해 주세요.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파스를 붙였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알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전에 사시는 67세 백승호 선생님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3주 동안 발바닥 파스를 꾸준히 사용했다고 하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파스를 붙이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했고 융천혈, 발 앞쪽, 뒤꿈치를 계속 번갈아가며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파스를 붙이고 바로 양말을 신은 채 유성온천 주변을 산책하셨던 날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셨죠. 이것은 마치 약을 매일 복용한다고 하면서도 복용 시간도, 용량도, 복용 방법도 매번 달리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우리 몸은 일관된 자극에 반응하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 제대로 된 반응조차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흔히 놓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는 경우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도 붙이고 밤에도 붙이고 하루 종일 붙이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듣지만 이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스는 수면 시간대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 이상 붙이면 자극만 누적되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나 습진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경우 농사일을 하시는 70세 김용식 씨는 무좀이 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이셨다가 발바닥이 새빨갛게 부어오르신 적이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부위는 완전히 회복된 뒤에 사용하셔야 하며 파스를 붙인 부위가 가렵거나 따가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떼어내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 없이 파스만 붙이는 경우 우리 몸은 파스의 자극으로 순환을 시작하지만 노폐물 배출은 수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물을 두세 잔 정도만 드신다면 파스를 아무리 정확한 위치에 잘 붙여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를 붙인 채 곧바로 활동하는 경우 낮에 파스를 붙인 채 걷거나 예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파스가 밀리거나 땀 때문에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 우리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은 파스 사용 전 반드시 주치의나 한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로 인해 말초 감각이 둔해진 경우 파스의 자극을 지나치게 받아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피부 염증이나 심지어 저온 화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 특정 경혈 자극은 임산부의 자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매우 예민한 분. 파스는 단순한 통증 완화제를 넘어 우리 몸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이끄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붙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제대로 이끌어내려면 올바른 사용법과 적절한 환경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정성을 다해 실천했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파스 사용이 어렵다면 다양한 대체 보완 유법,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장님, 파스 냄새가 너무 강해서 가족들이 싫어해요.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파스를 오래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핵심 원리는 경혈 자극과 혈류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굳이 파스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마사지, 라벤더,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등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은 진정작용과 순환 촉진 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동백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몇 방울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68세 이미자 씨는 파스를 붙일 때마다
발바닥이 붉게 부어올라 결국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그 대신 매일 밤 희석한 페퍼민트 오일을 발바닥 융천혈 부위에 3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마사지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아침에 어깨 뭉침도 덜하다고 하셨죠. 파스를 대체하거나 파스를 붙이기 전 보완 요법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료용 자석요법. 작은 유료용 자석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세포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자석을 유료용 테이프에 붙여 융천혈이나 뒤꿈치 등 통증 관련 부위에 고정해 두는 방식인데 보통 200에서 500가우스 정도의 자력이 적당합니다. 70세 한상진 씨는 파스 냄새에 유난히 민감하셔서 사용이 어려우셨는데 자석 요법을 시작한 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 자극이 거의 없어 예민한 분들께 특히 권할 수 있는 대체법입니다. 쑥뜸 간접구 요법. 직접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직접구가 아니라 쑥봉을 피부에서 1-2cm 정도 띄워 따뜻한 열감만 전달하는 간접구 방식입니다. 쑥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도우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널리 쓰여왔죠. 80세 고선자 할머님은 파스도 오일도 모두 사용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매일 밤 쑥뜸기를 이용하여 융천혈 부근에 5분 정도 따뜻한 열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하시던 할머님이 열흘쯤 지나 진료실에서 원장님,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리 붓는 것도 덜한 것 같아 라고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쑥뜸은 자극이 강하지 않아 어르신들께 적합한 훌륭한 보완 요법입니다. 온냉 교대 조격법.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과 15도 정도의 찬물에 번갈아가며 발을 담그는 방식입니다. 이는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반복시켜 혈류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따뜻한 물에 3분, 찬물에 1분씩 3-4회 반복한 뒤 반드시 따뜻한 물로 마무리해주세요. 67세 이규범 씨는 이 교대 조격을 매일 밤 실천하시면서 파스 안 붙여도 다리가 훨씬 가뿐해요. 발저림도 많이 줄었고요. 라고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다리 저림이나 혈관 기능이 약한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젤 타입 또는 무향 파스 활용. 멘톨 성분의 강한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어린 손주들 때문에 파스 사용이 망설여진다면 향이 거의 없는 하이드로겔 타입의 파스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피부 자극도 적고 냉감이 덜한 제품을 고르시면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경혈을 자극하고 혈류를 회복시킨다는 핵심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입니다. 그것이 에센셜 오일이든 자석이든 쑥뜸이든 조격이든 나에게 가장 잘 맞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꾸준함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맺은 말, 통증 없는 삶, 그 희망의 시작을 응원하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아픈 곳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만 약을 바르고 파스를 붙이고 때로는 주사를 맞고 수술까지 감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단지 우리 몸이 보내는 막힌 흐름에 대한 간절한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 아래로, 조금 다르게 두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을 멈추는 열쇠는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진 듯 보이지만 늘 묵묵히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 온 바로 그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조금 편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삶, 활기를 되찾는 일상, 그리고 어쩌면 통증 때문에 멀어졌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시 따뜻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밤마다 시린 무릎을 쓸어내리시는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만성적인 통증과 수면 부족으로 늘 피곤해 보이던 친구나 배우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을 그분들께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십시오. 어쩌면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어두웠던 삶에 다시금 건강이라는 밝은 등불을 켜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통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좌절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한번 소중히 돌아보라는 귀한 신호라는 것을요. 그 신호를 더 이상 예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응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증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